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부동산 규제일 것입니다. 정부가 핀셋으로 정밀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8.2 규제, 9.13 규제, 이제 12, 16 규제까지 대출 규제 세금 폭탄으로 맞서고 있네요. 가만히 있는 아파트에 보유세를 시작으로 새로 장만한 아파트에 LTV, DTI, DSR을 적용해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이젠 아예 대출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 속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규제를 가하면 가할수록 부동산을 투자해 본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수도권에서 이제 위성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탄이나 평택 같은 경우에 그동안 미분양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되었던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토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대출이 되지 않으니 이제 토지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땅으로 투자해본 사람들은 땅으로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을 찾으러 이슈가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땅은 우리를 버티게 만드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토지시장은 어디일까요? 새만금, 세종, 평택, 용인, 여러 토지시장이 있지만 저는 단연코 화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10년 이상 가장 뜨거울 지역은 화성이라고 단언합니다. 자, 그럼 왜 대한민국의 화성이 가장 뜨거운 지역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성은요, 2017년, 2018년 대한민국 인구 증가율 1위, 2018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1위, 경기도 내 재정 자립도 1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경기도 1위, 서울이 3,600만원인데 화성이 8,079만원, 서울의 2.2배입니다. 기업체 수로 따지면요 1264개로 전국 1위고요. 기업체 종업원수 197만 7,039명으로 이것 또한 전국 1위입니다. 2017년, 2018년 대한민국 지역 경쟁력 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고요. 맥킨지가 선정한 2025년까지 세계 7대 부자가 될 도시 중에 전 세계 4위입니다. 바로 이 도시가 화성입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맥킨지가 선정한 2025년 세계 7대 부자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카타르 도하가 1위고요. 화성시가 4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도시 중 런던, 도쿄, 뉴욕, 서울 이렇게 유명한 도시보다 앞선 곳이 바로 화성입니다. 전 세계 부자 도시 중에 세계 4위가 화성이라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성시가 세계 4위 부자 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현대 기아자동차, 삼성 반도체 같은 글로벌 기업과 중견 기업들이 화성으로 들어섰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의 동쪽에 위치한 동탄 신도시가 세워져 인구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되어 부동산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외에도 화성은 산업단지들이 즐비하게 들어선 도시입니다. 특히 제약회사와 중견기업들의 생산공장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화성은 서울의 1.4배에 달하며 84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일단 서울에서 가깝고 경기도 주요 도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과 가깝고 고속도로가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 서해안시대의 서막을 알린 서해안고속도로, 평택 화성고속도로, 제2 서해안고속도로가 화성을 지나가고 있고 1호선 국선 전철과 현재 SRT가 개통되어 강남 수서까지 15분이면 도착하며 향후
KTX, GTX 노선까지 계획되어 있는 맞춤형 도시로 변모해 가기 때문입니다. 소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화성은 경기도에서 기업이 제일 많은 도시고요. 타 지역에서 인구 전출입이 많은 것도 화성에 좋은 기업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기업이 부자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었다는 것은 인구가 증가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동탄 신도시 같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까지 더해지면서 2000년에 약 18만 명이었던 것이요, 2019년 현재 81만 명이 넘었습니다. 화성시는 2017년, 2018년 연속 국내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00년도에 약 20만 명이었던 인구가 2014년에 54만 명, 2019년에는 81만 명이 넘었는데요. 최근 5년 만에 25만 명의 인구 증가는 새로운 도시 한 개가 탄생된 것입니다. 화성시는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개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동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탄 신도시와 삼성 반도체 화성 공장이 있습니다. 서부에는요, 아직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농촌 어촌으로 되어 있지요. 그 농촌 어촌에 약 1700만 평의 송산 그린시티가 생깁니다. 그래서 화성 인구가 꺾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700만 평이 얼마나 될까요? 느낌이 오시나요? 분당이 600만 평이니까 분당의 3배 면적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신도시와 테마파크로 이루어지는 송산 그린시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며칠 전에도 다녀왔는데 벌써 송산역과 국제 테마파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뒤면 2개의 역이 개통되어 새로운 신도시의 서막을 알릴 것입니다. 도로 또한 송산 그린시티를 가로질러 가는 8차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송산 그린시티의 건설 속도가 실로 엄청납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평택 삼성 반도체가 120만 평이고요. 용인에 들어설 용인 SK하이닉스가 130만 평이고요. 분당 전체 면적이 600만 평, 고덕 국제 신도시가 405만 평인데요.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이유가 송산 그린시티의 규모가 1700만 평의 규모이니 이루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송산 그린시티의 인구가 15만 명입니다. 그리고 국제 테마파크도 들었습니다. 지난달 11월에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국제적인 테마파크를 송산 그린시티 내에 조성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1년만 지나면 착공에 들어갑니다. 신세계 그룹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6년에 1차로 개장하고요. 2031년에 전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는 약 4조 5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화성시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중교통의 확충으로 서울까지 이동하기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화성시는 서울 면적의 1.400크기로 엄청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땅은 넓은데 도로 여건은 그동안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동부는 동탄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1호선 전철과 SRT 개통으로 서울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지만 서부는 도로 여건이 좋지 못했는데 송산 그린시티, 남양 뉴타운 등이 개발되면서 도로를 재포장하고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성시 내에서도 도로가 확충되고 있는데 화성시 밖으로 나가는 대중교통도 확연히 개선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 확충되는 철도가 모두 서울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2016년 말에 개통된 SRT가 동탄에서 서울 수서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탄 신도시와 파주 운정으로 연결되는 GTX A 노선은 수서 삼성 서울역으로 지나지요. 동탄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줍니다. 자, 2020년 개통을 앞둔 서해안 복선 전철도 송산역, 화성시청역, 향남역을 지납니다. KTX도 있습니다. 인천발 KTX가 화성 어천역을 지나는데요. 이 어천역이 수인선 라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인선은요, 인천,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무려 5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황금 노선인데 수인선 봉담역에 2025년까지 신분당선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성시의 어촌역에서 한 정거장, 야목역에서 두 정거장만 가면 봉담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광교뿐만이 아니라 분당, 강남으로 쉽게 갈 수가 있지요. 이렇게 사통팔달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이 화성입니다. 화성시의 교통망이 이렇게 좋아지니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도로와 교통이 좋아지니 기업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기업이 모여드니 일자리가 창출되어 화성시는 세수입이 많아지고 부자 도시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야목역과 어촌역이 신설되는 화성시 매송면은 아직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화성시가 새롭게 보이나요? 세계적인 잡지 맥켄지가 세계에서 향후 5년 안에 7대 부자가 될 도시를 화성으로 점친 예상이 이러한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화성시의 무궁한 잠재력은 사실 이제부터입니다. 바로 인구가 증가되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화성은 2017년, 2018년 2년 연속 지역 경쟁력 평가 전국 1위, 인구 증가율 전국 1위였던 도시입니다. 인구가 몰려오면 도시가 추가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몰린다는 것은 산업단지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산업단지가 생기면 주거단지가 필요하고 주거단지가 생기면 상업시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화성시에 기업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화성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더 이상 공장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공장도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닙니다. 바로 성장관리 권역에 있기에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수원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 과천, 인천시, 부천시 등이 서울을 감싸고 있는 모든 도시 속에 있는 공장들이 가장 가까운 화성시로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기업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도로 여건과 물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힘든데요. 화성은 서해안고속도로, 제2 서해안고속도로, 평택 화성간 고속도로, 봉담 과천간 고속도로가 있고 동서를 관통하는 제2 외곽순환도로와 그리고 개설 예정인 SRT, GTX, 국선 전철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균형 있게 세워져 있는 기업하기 완벽한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어 있기에 기업들이 몰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몰려들면 고용이 증가되어 세수가 많아지며 인구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이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도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1700만 평을 개발하는 송산 그린시티는 이제 시작입니다. 토지 가격이 그래도 저렴한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2, 3년만 지나면 이곳의 토지는 몇 배씩 올라 있을 것입니다. 도로가 나타나고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빌딩이 들어서면 그때는 토지 시장에서는 끝입니다. 그때는 분양 시장인 것이지요. 지금이 송산 그린시티에 투자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의 송산 그린시티는 이미 조성공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국제 테마파크도 1년 뒤면 착공에 들어갑니다. 송산역으로 오는 서해안 복선 전철은 내년이면 개통입니다. 땅값은 착공되기 1, 2년 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다년에 걸쳐 쌓은 경험입니다. 특히 화성은 해안 관광도시입니다. 송산 인근에 제부도, 그리고 전곡항, 궁평항, 국화도 이 같은 아름다운 해양 관광지가 두루 펼쳐져 있기에 더욱 화성시의 경쟁력이 더해집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외에도 동탄 신도시, 화성 삼성반도체, 그리고 연구소, 화성 현대 기아자동차, 향남 제약단지, 화성 드림파크, 자율주행 시티와 같은 미래형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에 더욱 든든합니다. 요즘 매일 송산으로 출근하며 지역을 분석합니다. 아주 위치가 좋고 저렴한 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작은 용기가 기회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에는 용기가 필요로 합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